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9일 자정을 넘은 시간입니다. 네, 다행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난 주말에 진압이 됐습니다. 1800채가 넘는 주택 시설물이 파괴가 됐고,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갈 집이 불에 타서 없기 때문에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무는 이러한 인원이 7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복구가 되어서 일상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형 화재를 보면서 굉장히 전에 없이 이상했던 점들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대형 화재보다도 더 뭔가 요란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정부와 여당의 자화자찬,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뭔가 화재 진압의 성공을 얘기하는 이러한 자화자찬의 목소리,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거들었던 언론의 보도, 자, 이런 것들이 정말 때로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굉장히 민망함, 이 민망함은 국민들의 몫인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낯간지러운 그런 보도나 이런 행태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언론 보도 헤드라인을 한번 제목을 보면요, 몇몇 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럴드 경제, 강원 산불, 국가가 움직였다. 달랐던 재난 대응 새 장면. 뉴시스, 정부 산불과의 전쟁, 초동 대처가 참사 막았다. 매일경제, 3대 원칙 지켜 최악의 산불 참사 막았다. 경향신문, 위기 대응 돋보인 강원 산불 진압, 남은 과제도 많다. 한겨레, 헌신적 사투로 막은 산불, 국회는 뭘 하고 있나. 자, 이런 기사들은 대체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진압되었다, 어떤 정부를 굉장히 칭찬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사설이었는데요. 위기 대응이 돋보인 강원 산불 진압, 남은 과제도 많다 라는 제목의 이 사설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심야와 5일 잇따라 국가 위기관리센터 회의를 주재한 뒤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임식도 치르지 못한 채 산불 현장에서 진영 후임 장관과 임무를 교대했다. 시민들도 한마음이 되어 조기 진화를 응원했다. 세월호 등 대형 참사들을 겪으며 사회의 위기 대응 역량과 안전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실감케 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대형 재난에 대통령과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찾는 것이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왜 위기 대응 역량이 성숙했음을 실감케 했다.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하는 일을 한 것인데 왜 이 경향신문 측에는 위기 대응 역량이 굉장히 성숙한 행동으로 이것이 보였을까요? 저는 참 의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찾아서 위로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언론은 마치 정부의 대단한 활약으로 화재가 진압된 듯이 보도를 해줬습니다. 방송사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일찍, 더 먼저 현장을 방문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았죠. 또 화재가 일어났던 4일 밤, 화재 발생 5시간이나 지나서 지하 벙커를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으로부터 5시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은 늑장 출연이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언론, 이 일에 대해서는 5시간 늦게 출연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자화자찬들이 쭉 이어졌는데 정말 그 자화자찬의 정점은 이낙연 총리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정말 이낙연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방송사들은 정말
따라다니면서 마치 대통령처럼 일일이 뭐 현장에서 이재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도하고 굉장히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보도가 쏟아졌냐면 이낙연 총리의 깨알 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나서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원 산불 대책회의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수첩에 메모했던 그 내용을 사진에 찍혀서 이제 먼저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사로 나가니까 한 매체에 의해서 기사화 되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나 봅니다. 자, 이것을 또 누가 더 확대를 시켰냐면 정운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이 8쪽 분량의 수첩 내용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이것을 모든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뉴스원이란 매체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정 비서실장이 공개한 이 총리의 수첩에는 해야 할 일에 대해 번호가 붙은 메모가 적혀 있다. 첫 번째는 잔불 정리, 뒷불, 감시, 현지. 두 번째는 이재민 돕기 식사, 숙박, 의복, 의료, 학생 공부, 농업 등 시급한 생업 등의 내용이다. 이 총리의 메모 내용은 전날 그가 만난 산불 피해 이재민의 호소이기도 했다. 자, 중앙일보도 또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이 총리는 국민께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착한 심성, 기부금 품을 가장 알차게 쓰도록 미리 준비라고 적으며 국민의 온정 사용처에 대해 수첩 한쪽을 빼곡히 채웠다. 그러니까 뭐 대책회의를 하면서 뭐 국민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뭐 일일이 메모를 했겠죠. 뭐 이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뭐 식사, 숙박, 의복, 의료, 뭐 학생 공부에 대한 사항, 뭐 시급한 어떤 내용들, 현안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메모를 했겠죠. 이제 그 내용을 보도를 한 것인데, 저는 대체 이걸 보면서 아니 무슨 전 언론이 지금 이낙연 총리의 무슨 홍보 매체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나요? 아니 국무총리든 말단 공무원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또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뭐 수첩이든 다이어리든 뭐 아이패드든 누구나 메모를 하죠. 자신의 할 일을 적기도 하고 뭔가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뭐 끄적끄적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수첩이든 다이어리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말단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이런 것은 하나씩 있죠. 이것이 왜 화제가 될까요? 왜 이렇게 전 언론이 보도할 정도의 뉴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저는 전 언론이 나서서 무슨 이낙연 총리를 대통령 만들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제를 보는 국민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이런 정부의 대응, 이낙연 총리의 수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번 화재가 대체 왜 일어났으며 왜 미리 예방하지 못했는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무슨 영웅 만들기도 아니고. 사실 이번 강원도 화재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정말 낯뜨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참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정부와 여당은 지금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이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한 비판을 하신 분이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정권 때는 수첩공주라고 비판하더니 수첩 왕자는 괜찮은가? 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페이스북에 산불 현장에서 수고하신 소방관들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와 주민 구조에 나선 주한미군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주한미군도 이번 산불에 정말 동맹으로서 헬리콥터를 지원해서 열심히 헬리콥터로 산불 진화에 나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을 보도한 매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면, 그런데 이 와중에 엄청난 산불을 놓고 정치인들, 국무위원들이 앞다투어 서로 현장에 갔니 안 갔니, 서로 잘 위로했니, 잘못 처신했니 다투고, 일부 언론에서는 누구는 띄워주기 바쁘고 누구는 깎아내리기 바쁜 걸 보고 있자니 참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자, 갑작스런 산불로 집이고 차고 생활터전이 다 타고 길거리 나앉은 피해 주민들이 당신들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어느 방송을 보니 국무총리가 현장에 가서 피해 주민들 위로하는 것을 일일이 찍어서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던데요. 그런 현장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어야 했는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심지어 수첩에 깨알같이 적힌 메모를 두고 대단하다는 식의 보도를 하던데 산불 현장에서 수첩이 어찌 되었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전 정권 때에는 수첩공주라 비판하더니 수첩 왕자는 괜찮습니까? 내로남불 끝이 안 보입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식의 이벤트를 멈추고 피해자 대책과 함께 이런 큰 산불이 왜 일어났고 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는지 겸허하게 조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을 따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들 좀 냉철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야죠. 지금 뭘 보도를 해야 되고 뭘 비판을 해야 될지를 지금 언론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왜 이런 수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산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 큰 산불은 주로 강원도에서 일어났고 항상 거의 4월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번 산불은 정부가 굉장히 산불 예방 대책 기간으로 설정한 그 기간에 일어난 산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2005년 양양 산불, 낙산사를 태웠던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모두 4월에 일어났습니다. 4월 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인 상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재난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대형 산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요. 야간에는 사실상 진화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거죠. 2000년이나 2005년이나 2019년이나 똑같이 야간에는 진화가 중단이 되더라. 소방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이 됐지만 물길이 도로나 이제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 정도만 할 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소방청이 보유한 그 살수차로는 이런 아주 국지적인 대응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도하거나 날이 밝은 뒤에야 헬기를 동원한 본격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왜 똑같은 일을 이렇게 되풀이했을까? 그것은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없어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사용하는 뭔가 야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 소방용 헬기 없습니다. 또 산불용 진화차도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야간에 띄울 수 있는 소방 헬기가 한 대 이제 구비가 됐는데 크기가 작아서 강풍이 불 때에는 비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또 강원 소방본부가 지난해 국회에 바람이 센 날에도 야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 헬기를 사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 배정 못 받았습니다. 25억 원짜리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또 산악지대에 특화된 진화차도 돈 문제에 막혔습니다. 이제 독일산 이런 특화된 이 진화차 독일산이라고 하는데 한 대당 약 10억 원 정도인데 3,000리터짜리 대형 물탱크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 이건 역시도 전국에 한 대도 지금 없습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2대를 사려고 했는데
예, 예산 처리가 안 되어서 장만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이런 진압 방식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이런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지, 또 대형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한국전력, 한전의 뭔가 부실한 관리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A부터 Z까지 좀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